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 꼬마님을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네 꼬마님.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돌비님. 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첫눈이? 네? 아니, 저 지금 계속 돌비님이 지시하셔서 차랑 길이랑 지금 쓸다 들어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셨냐고요? 지금 방송 중이세요? 죄송합니다. 예. 지배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미 예, 다 예. 송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비밀이. 예, 진짜요? 네, 다 송출이 돼버렸고. 네, 돌비님, 눈 오는데 세차는 좀 너무하잖아요. 세차는 좀. 원래 세차는 물 뿌리고 얼고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 돌비님, 손에 감각이 안 느껴져요.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세차하시다가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는 2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사자는 좀 고통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이야기라 조심스러워요.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똘비라고 하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냥 가정을 잘 꾸렸고 아이들이 있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굳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일평생 일을 했다는 거. 이직이란 걸 해본 적 없이 한 회사를 꾸준히 그냥 다녔다는 거. 이 정도만 특이하다고 보여질까요? 그냥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똘비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똘비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애가 되게 착했어요. 어릴 적에는. 그런데 중학교 한 1, 2학년 때를 기점으로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아이가 어긋나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업을 안 들어온다든가. 그래도 중학교 땐 그게 그렇게 안 심해가지고 어르고 달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시켜놨죠. 그랬더니만 이놈아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같은 반 친구를 정말로 애를 반쯤 죽여놓는다든지 때려가지고 지가 맞고 올 때도 있고 본인이.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그렇게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째가. 이랬던 녀석이 성인이 되니까 미치죠. 20살이 넘어가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경찰서를 몇 번을 갔나 모르겠고 그리고 그놈의 술. 이 녀석이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시켰대요. 강제 입원.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조금 그런 상태다 보니까 부모님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그냥.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냐? 둘째 아들은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한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녀석이. 집에 오면은 그냥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만 해요. 그냥 핸드폰으로 게임했다, 컴퓨터로 게임했다. 그놈의 그 화면만 쳐다보고 살아요, 얘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컴퓨터도 거실로 그냥 빼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런데도 집에만 오면은 컴퓨터만 해요, 둘째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러한 똘비였지만 속은 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똘비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도 출근해가지고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고 봤더니 와이프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보 하고 받으니까 와이프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겠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었냐? 어떤 남자가 술 가져다 주라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더래요. 첫째 아들놈. 이놈이 지금 또 말썽을 저지르고 있구나, 집에서. 또 감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이름을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이가 또 지금 술 때문에 난동 피우고 있어? 그러니까는 와이프가 여보 오늘은 좀 심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미칠 것 같아. 술을 계속 사다 줄 수는 없잖아.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 당신이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나는 돌아버려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와이프가 쥐지를 치더래요. 이런 경우는 아빠가 가서 어느 정도 상황을 정리를 해야 돼요.
똘비가 나이도 있고 직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눈치 안 보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그냥 집안 꼴이 가관이더래요. TV 앞에 바닥에 뭐 그 새우깡, 감자깡 막 이렇게 과자가 널브러져 있고 그 옆으로는 소주병이 한 5병 굴러다니고 있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고 술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다가섰죠. 아들 안 그러기로 했잖아. 전에 병원 선생님하고도 약속했고 아빠하고도 약속했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소주를 냉장고에 가득 쟁여놓기로 약속했잖아. 이게 뭐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똘비가 여보 당신 그런 약속 한 적 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여보 내가 미쳤어? 집에다 술을 사다 놓게? 쟤 왜 저래?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술 더 먹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사가지고 오던지 나가서 처먹던지 야 이 새끼 집에서 엄마한테 이게 뭐한 짓이야? 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똘비의 분노 게이지는 한 93% 정도 차 있었단 말이에요. 뚜껑이 들썩들썩해요. 똘비도 사람인지라. 근데 첫째 이놈이 오늘따라 진짜로 뭘 잘못 먹었는가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심호흡을 한 5-6번 딱 하고 그동안 2번 정도 입원을 시켰었으니까 얘를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해주신 조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은 선생님 이거는 질병입니다. 이거를 질병으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질병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꾹꾹 눌러 담으면서 아들 딱 보면서 아들아 아빠 눈 봐봐. 너 안 그러기로 했잖아. 마지막으로 병원 들어갈 때 너 그때 눈빛 바뀌었었잖아. 같이 이겨내보자고 네가 나한테 같이 도와달라고 그랬었잖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믿을 걸 믿어 장난도 못 치냐. 술이나 먹자고. 약속 지켜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일단 여보 물 한 잔만 좀 부탁해. 이 녀석 물 좀 먹이면서 얘기하자. 술이 너무 취했다. 물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따뜻하게 꿀물을 타다 주더래요. 네. 꿀물을 앞에다 딱 놔주면서 자, 더 얘기를 해보자. 얘기를 쫑알쫑알 하는데 이거 뭐 벽 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이제 막 분노를 참기가 힘들어요 지금 똘비가. 근데 갑자기 철현이가 엄마 시끄럽고 됐고 술 사오라고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엄마 쪽으로 던지면서 사와 막 긁더래요. 똘비가 야 이 새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똘비 갑자기 에이씨 그러면서 엄마가 준 그 꿀물 잔 있잖아요. 컵 이걸 엄마 쪽으로 집어 던지더래요. 근데 이게 뭐 노렸는지 아니면은 던졌는데 우연찮게 맞았는지 모르겠으나 엄마 광대뼈에 그 컵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컵이 단단해서 깨지진 않았는데 안 깨진 만큼 엄마한테는 어마어마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컵을 빡 하고 얼굴에 맞고 그대로 엄마가 막 하면서 바닥으로 주저앉더래요. 예. 똘비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딱 상황을 보는데 술 먹고 주정을 피고 있는 첫째 아들놈, 이놈이 던진 잔에 맞고 쓰러져 있는 와이프, 그리고 이 첫째 놈 뒤로 이 모든 사단이 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둘째 놈을 철민이라고 할게요. 진짜 이 집안꼴 가관이다 이거 하면서 이성의 끈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와이프가 철썩 주워왔는데. 자, 참고로 똘비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엘리트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때까지 엘리트 운동을 했습니다. 취미생활이 아니고. 종목은 얘기를 안 할게요. 다만 그라운드 스포츠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주짓수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라운드 투기 종목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딱 봐도 이 사람은 몸이 단단하고 뭐 힘이 세겠구나 라고 느껴지고, 또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거 있죠. 만두귀라고 그러죠. 만두귀. 귀가 좀 찌글찌글해요. 이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예요. 똘비는 사실. 그런 사람이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본인이 앉아있는 아들내미 멱살을 잡고 그대로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바닥으로 꽂아버렸습니다. 바닥으로 빡 꽂고 나서부터 후드로 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들놈을. 이 천하의 호자식 개노무색 막 하면서 열심히 두드러 패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다가와가지고 막 말리더래요. 바지를 잡고 여보 그러지 말라고, 폭력은 안 된다고 하는데 똘비가 눈이 돌아 있잖아요. 눈깔이 돌아가지고는 와이프를 툭 밀쳤어요. 막지마! 하면서 탁 밀쳤는데 이게 본인도 힘 조절이 안 되는가 와이프가 우당탕탕 하고 넘어가더래요. 저쪽으로.
이게 뭐 제3자가 멀리서 지켜보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똘비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내 손으로 뿌린 이 악마의 씨앗 같은 내 손으로 이 세상에서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더 이상 내가 이 꼴은 보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라운드 기술 투기 종목을 연마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일평생. 딱 아들을 잡아두고 물 뿌리기 시작을 했대요. 기술로.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것도 힘이 좋은 사람이 기술을 넣어서 물 뿌면은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기절을 한대요. 바로 하지. 근데 똘비가 그때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물 나와서 기절을 시켜야겠다가 아니었대요. 뼈를 부러뜨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쪼았대요. 힘을 뿌악 주는데 갑자기 하면서 앉아서 게임만 하던 아들놈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딱 돌아서가지고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아빠 팔목을 잡고 이렇게 흔들더래요. 힘 빼 아빠. 힘 빼 그러더래요 아들이. 근데 아들이 다가와서 본인 팔을 이렇게 딱 잡는데 똘비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머릿속에 빨간 안개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 빨갰던 그 안개가 좀 거치는 느낌이 나더래요 본인이. 그러면서 본인이 화들짝 놀랬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손을 탁 뿌리치고 손을 펴고 이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는데 피떡이 돼 있는 첫째 아들, 아주 걱정스럽고 심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둘째 아들, 저 옆에 쓰러져 있는 와이프. 뭐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미친 건가? 내가 이성을 잃어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들 철민이가 아빠 밖에 나가서 바깥 공기 쐬면서 얘기 좀 해요. 아빠 잠깐만 같이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 나가자 이놈아 하고 나갔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쇼핑백 같은 거 하나 들고 앞장서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졸졸졸 따라갔답니다. 아파트 후문을 나가면은 그 산책로 같은 게 좀 있대요 여기가. 거기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거기에 벤치에 나란히 앉았대요. 이때까지 둘이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들이 아빠 형 그렇게 병원 다니고 때려서 될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는 저기 아빠 부탁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을 해봐. 그랬더니 저 아버지한테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하고 난 이후에 형이 뭐 치료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든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 따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어른하고 말할 때는 앞뒤 자르지 말고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 믿고 말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말해봐. 그랬더니만 둘째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상한 걸 보기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 시들무에서 이야기하는 영안이 트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몇 번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보, 거짓말쟁이 뭐 이런 취급을 본인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굳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살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녁에 형이 들어왔는데 형 뒤편에 그림자가 따라서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림자가 어떻게 따라 들어왔냐면은 검은색 사람 모양이 형 뒤통수에 형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풀로 붙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와 있더래요. 이게 너무 특이한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형 뒤에 뭐가 붙어있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형 모양을 따라서 뒤에 그대로 사람 모양 하나가 더 그림자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부터 형이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더 과격하게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더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형이 고등학교 한 2학년 말 때쯤이었을 거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봤는데 형 뒤에 그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가 형 몸에 더 파고든 상태였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그림자 머리가 뒤로 이렇게 젖히더니 내 쪽을 바라보더라 얘기를 하더래요. 이 그림자는 형 뒤통수를 향해서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철민이 입장에서는 얼굴이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이 그림자가 더 몸에 깊숙이 달라붙더니 머리를 뒤로 제끼고 쓱 돌려가지고 철민이를 바라본 거예요. 이때 너무 무서웠대요. 그림자다 보니까 정확한 눈, 코, 입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한 거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저렇게 재밌나 하면서도 되게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고 철민이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적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걸 그날 들었대요. 뭐라고 그 그림자가 이야기를 했냐면 다 죽을 거라고. 이들은 다 죽을 거다고. 근데 네가 하는 걸 봐서 살려줄 수도 있다고. 이 목소리가 엄청난 저음이 동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웅웅 울리면서 그렇게 들렸대요. 본인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무한테도.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다시 형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그림자가 형 뒤통수에 푹 파묻히듯이 머리 반쯤이 들어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본인이 이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 이 어린 아이가 점집을 찾아다닌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부모님한테는 이게. 그래가지고 어린애가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어떠한 무속인 분이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는 몰라도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대요. 눈 마주치지 말라고. 형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무슨 일 일어나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네가 지금 이 어린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상 중학생이면요. 되게 어려요. 우리 나이 먹고 돌이켜보면 내가 중학생일 때는 다 컸던 것 같아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이 어린아이가 꾹꾹 참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형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대요.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얘가. 그리고 형이 나날이 낭폭해졌고 이 음주 이게 심해졌는데 똘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신기하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은 그 주변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어지를 때도 이 첫째 아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철민이 둘째 아들 쪽은 안 어질렀어요. 이거 뭔가 특이하네. 크네? 이 녀석 말이 일리가 있네? 맞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단은 아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 용한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이거 병원에 입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너는 왜 나간다고냐고 그랬더니 그때 그림자가 분명히 그랬다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부터 죽이겠다고 그랬다고. 아빠 나 무섭다고. 근데 집안을 가만히 이렇게 놔둘 순 없는 거 아니냐고. 망가져가는 걸. 아빠 나 나가 있겠다고. 무섭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차마 어떻게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 아이한테는 고모죠. 여동생이 졸업반 출신이에요. 이혼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놈 철민이 있지 않냐고. 철민이 좀 너한테 좀 맡길게. 나 집 리모델링 공사 좀 하고 하려고. 학교랑 가는 거 좀 봐주고 내 거 카드 하나 줄라니까 그걸로 애기 밥도 사 먹이고 니도 밥 사 먹고 좀 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여동생하고 쇼부를 마치고 너 그럼 이 길로 가라. 니 거 짐은 아빠가 갖다 줄라니까 너 그럼 가 하고 본인 거 카드를 아들 편에 보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을 보내놓고 딱 생각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가면서 똘비한테 쇼핑백을 쥐어줬거든요. 이 쇼핑백 속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었냐. 좀 큰 사이즈의 복조리가 들어있었어요. 복조리 아시죠? 뜰채처럼 생긴 거.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무서워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구한 아이템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종갓집에서 쓰던 복조리라 이거예요. 이게 복조리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거라도 집 한쪽에 놓고 엄마라도 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복조리를 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은 뻗어 있더래요. 거실에 뻗어 있고 와이프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얼굴 감싸고 있고 탱탱 부었더래요. 그 컵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죠. 여보 사실 둘째가 요래조래 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그랬냐고. 그 녀석이 좀 이상한 걸 본다라고도 옛날에 내가 잠깐 생각한 적 있었는데 그냥 그랬나 보네. 혼자 얼마나 그 어린 것이 힘들었을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을 땐 미친놈 같겠지만 한번 무속적으로 한 번은 시도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병원 다른 데 더 큰 데로 가보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소문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수소문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렵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용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겠는데 주변에 물어보면은 거기 잘 봐 이러지. 거기 대한민국 1번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주변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과장이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하고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믿는 몇몇 사람들하고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터놓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한 명 소개를 해주겠다. 되게 유명하고 진짜로 잘 본다고 하더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퇴마에 특화되어 있는 무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개 한번 해줘봐라. 그랬더니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그분이 계시더래요. 무당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2주 정도 있다가 그 무당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와이프는 그 여동생 집에 보내놨대요. 그래서 철민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보내놓고 똘비가 이제 첫째 아들 케어를 한 거죠. 다 큰 아들이니까 크게 케어할 건 없었지만 2주간 그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철현이를 데리고 딱 가가지고 무당 앞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한참 들여다보고 신기 있는 무당이니까 사주팔자를 푸는 무당이 아니니까 크게 묻는 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하더니 입을 떼더랍니다. 야, 이거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다. 니네 가족 다 죽을 뻔했다. 이 귀신이 니네 집에 들어와가지고 니네 집에 있는 좋은 기운이란 기운은 지금 골수 끝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고 이 기운이 닿으면은 니들 다 죽이고 다른 집으로 넘어갈 거다 이놈. 그러면서 막 이다막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는데 첫째 놈이 살짝 주눅이 들더래요 얘가. 근데 이놈이 그런 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뭐 의사 선생님이 됐건 누가 됐건 심지어 똘비 앞에서 주눅이 크게 안 드는 놈이에요. 이 똘비 같이 이렇게 기골이 있는 사람 앞에. 근데 약간 주눅 든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신기하네, 뭐가 있긴 있나 보네 생각을 하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2천만 원을 불렀답니다. 근데 똘비는 그때 그 생각을 했대요. 생각했던 것보단 싸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을 때 막 억소리도 들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2천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과하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똘비는. 그러면서 굿을 한번 할 거고 굿이 끝나고 2주일 정도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짜가 됐고 굿을 했답니다.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굿당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굿당에서 굿을 신명나게 한 판을 때리고 나서 무당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갔대요. 그 어디론가가 어디냐면 이 점집을 가게 되면요, 그 별채가 있고 별채에서 주로 점사를 본대요. 그리고 담이 있고 안채로 들어가면은 주택인데 단층짜리 긴 주택이래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한대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무당이 퇴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안채에 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넣어놓고서 무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퇴마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이 무속인 집은 들어갈 때부터 안채에서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도 나고 막 별 희한한 소리가 나는 대로 유명하답니다 여기가. 아들을 거기다 넣어놓고 온 거죠. 막상 아들놈이 없으니까 저녁에 평화롭긴 하더래요.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는 놈도 없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시간을 딱 보내고 아들이 나오기로 한 날이 됐어요. 퇴소날이죠 퇴소. 데리러 갔죠. 그랬더니 아들이 좀 멀끔하니 괜찮더래요. 얼굴색도 원래 술을 때리고 다니니까 애가 낯빛이 좀 흑빛이고 그랬는데 얼굴 때깔도 조금 좋아지고 애가 눈빛도 좀 선해지고 괜찮더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철현아 아빠다 어때 좀 괜찮니?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빠 미안해요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을 이렇게 보니까 무당이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철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며칠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철현이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얘가. 그러니까 무당이 얘기를 했어요. 퇴마를 하면서 이렇게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군데군데 좀 멍이 있을 수는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 뼈가 부러진다던가 근육이 파열되는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애초 양해를 구해놨었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군데군데 멍 흔적은 좀 있더랍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았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오들오들 떨어요. 오들오들 막 떨고 그 다음에 멍하니 앉아갖고 벽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은 갑자기 밥을 막 때려 넣다가 토한다든지 아니면은 한 20시간 이상을 노브레이크로 그냥 잠만 잔다든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습들이. 얘가 왜 이러지? 그래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거 가만히 놔두시면 괜찮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좀 보셔야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좀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애를 데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와가지고 이 녀석이 저녁에 조용하길래 또 괜히 걱정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을 쓱 들여다봤더니 언제 나가서 사왔나 모르겠는데 앉아서 소주를 또 까고 있더래요. 그렇게 대글라스 컵에다가 꿀떡꿀떡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녀석이 먹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사람 죽겠더래요. 이미 옆에 소주병이 한 7병이 둥글러 다니고 있었대요. 대글라스 컵으로 소주를 쉬지 않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놈이. 그리고 옆에는 아직 까지 않은 소주병이 한 10병이 넘게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가가지고 잔을 뺏었죠. 너 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술 먹고 싶다고요. 그러더래요. 근데 말투며 눈빛이며 이거 테마 받기 전으로 그냥 돌아갔더래요, 이놈이.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둘째 아들 철민이하고 와이프 아직 오지 말라고 한 게 잘했구나 내가 싶어가지고 너 뭐 술 생각 안 나고 그런다며 괜찮다며. 그러니까는 아빠 나 괜찮으니까 술 좀만 더 먹을게요.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옛날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또 술 때문에 아들하고 한바탕 씨름을 하고 다음날 좀 짜증이 나서 전화를 했죠, 무당한테. 보쇼, 내가 처음부터 큰 기대는 했던 건 아닌데 이게 뭐냐고. 그냥 돌아왔는데 거기서 2주 동안 그냥 술만 강제로 못 마시게 한 거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술을 마신다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들 데리고 지금 당장 한번 와보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나 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쪼르륵 갔대요. 가가지고 무당이 아들을 이렇게 쓱 보더니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더래요. 와, 뭔 소린데요? 그러니까는 아닌데 아버님 이거는 불가능한데 저기 한 2, 3일만 저한테 잠깐만 더 맡기실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해보라고 집에 데리고 와봐서 지금 골치만 아프니까 병원이나 알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맡겨놓고 나와가지고 병원을 좀 알아보고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갔대요, 아들한테. 그땐 또 이놈이 고분고분해져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한번 또 경과를 좀 지켜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고 또 한 일주일이 채 못 돼가지고 또 술판이 벌어졌고 무당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진짜로 와 이럴 순 없다고 진짜 이럴 순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됐고 당신은 됐고 나 병원이나 내야겠다 하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똘비도 혼자 회사 다니랴 아들 케어하랴 무당하고 싸우랴 병원 알아보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 또 회사가 바쁜 시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을 당장 지금 얘가 오늘 내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병원을 알아보고 급하게 하진 않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들놈이 앉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술도 안 먹고 있더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다고 아빠 나 너무 춥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막 애가 혼이 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병원이라고 그러면 애가 질색팔색해요. 강제 입원을 2번 당했었잖아요. 얘가 막 애명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을 덮어주고 좀 쉬어라 그러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집에 들렸다 옷 갈아입고 좀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친구가 야 나와. 그래갖고 아니 됐고 야, 집으로 와라.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네가 부탁한 서류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차 한 잔 마시자. 그래갖고 친구가 집으로 왔대요. 똘리가 회사 일을 하면서 서류 같은 걸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번에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서류 좀 봐주려고 서류를 이렇게 쭉 같이 봐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본인이 어릴 적에 엘리트 운동을 할 때 같이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본인은 고1 때 엘리트를 그만뒀고 이 친구는 엘리트를 쭉 생활을 하다가 나이 먹고 다 접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이 친구는 어둠에 가까운 친구예요. 성향 자체가 좀. 그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같이 일을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아들놈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 뭔 일 있냐? 집은 꼴이 왜 이러냐? 좀 치우고 살아라 임마. 너 원래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야 내가 쪽팔려서 말 안 했는데 쪼르륵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아들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아들 여러 번 봤으니까 엄마 삼촌 왔어. 야 너 뭐해? 아들 꼬라지를 이렇게 보더니 딱 나오더래요. 친구를 정팔이라고 하면은 정팔이에게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똘비야 야 네 아들 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니까 정팔아 몰라 무당집 갔다 온 이후로는 지금 더 잘났어. 얘기를 하니까는 야 그게 아니고 네 아들 술만 먹은 거 맞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가 술 먹고 정신 나간 놈 한두 놈 봐? 저건 술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야 저거는 나쁜 약 관련해가지고 금단 증상 왔을 때 딱 저 모양이라고 내가 몇 번 봤다고. 뭐라고? 야 이거 그럼 아들 데리고 와서 검사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정팔이가 딱 똘비 팔목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야 엄마 생각 잘해. 괜히 검사하다가 양성 뜨잖아. 네 아들 빨간 줄 그어진다. 그거 알아? 알고 해도 모르고 해도 줄 그어지는 게 그 나쁜 약이야 임마. 생각 잘해 이 새끼.
글더래요. 그 똘비 상식으로는 아니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범죄냐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장 처벌은 안 받아도 저거 한 번 저렇게 되지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어떻게 흘러가다 절로 간다. 와. 그러면 무조건 가중처벌이야. 또 생각 잘해. 이거 마냥 그냥 검사부터 할 게 아니다. 내 주변 여러 봤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씨 그러면 저가 어디서 그런 걸 하냐고. 그러니까는 야 그 무당 어디 있냐? 무당 얘기를 딱 꺼내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어디 근방이다고 그랬더니 자세히 말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글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가서 뭐하게 그랬더니 내가 의심되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그 내가 반 죽여놔보려고. 알았으니까 내가 갔다 온다 하더니 이놈이 진짜 다음날 혼자 갔다 왔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요. 정팔이한테. 정팔아 그러니까는 자동차 운전하는 그 소리더래요. 그러면서 야씨 진짜 저 미친 사이코 대한민국에 많다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린데 인마. 그러니까는 정팔이가 몰래 담 넘어서 안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꼼빼꼼 쳐다봤더니만 애들이 상태가 다 좀 나쁜 약에 좀 취해 있더랍니다. 애들 상태가. 근데 애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나쁜 약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만들 수 있대요. 사람을 매우 극강의 공포로도 몰아넣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느낄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도 해줄 수 있답니다. 그게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기서 한번 저걸로 나쁜 약으로 세뇌 딱 당하잖냐? 쟤네 뭐 점쟁이가 한 달 얘기했지 한 달까지 못 갈걸. 그 전에 울고 불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다시 가갖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나 살려달라고 빌게 될걸 사람이. 그럼 가면 점쟁이가 뭘 줄 거 같냐? 또 공포와 함께 약을 줄걸?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를 때까지 아마 돈 갖다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거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팔이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그러니까는 저 무당놈 잡혀갖고 처벌을 무조건 받아야지. 근데 네 아들 어떻게 하냐? 딸려 들어갈 건데 무조건 네가 선택해라 인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밤새도록 똘비가 고민을 했는데 아들을 이제는 뭐 정신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고쳐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만에 하나 아들이 일반 정상인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전과를 안고 사는 건 너무 싫더래요. 그렇다고 저거를 마냥 방치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진짜 새벽 한 3시가 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정팔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정팔아 그러니까는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전화 받는 거 보니까 너도 고민이 깊은가 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깊다 그랬더니 야 그냥 그러지 말고 그 한 장만 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장?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인마? 뭐 때문에?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줘 1,000만 원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왜? 그러니까는 개소리 말고 그냥 줘봐 현찰로 뽑아서 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현찰로 준비를 했답니다. 현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팔이한테 줬대요. 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팔이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미치겠지. 신고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미치겠고 뭐 아무튼 뭐 답이 안 나오지.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갖다 들여 엎어버리면 돼. 나한테 맡겨. 그러더니 진짜로 며칠 안 있다가 정팔이가 야 그 당집 가서 한번 봐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당집 근처를 가봤더니만 쑥대밭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무당 없더래요. 그 자리에. 이놈이 뭔가 하긴 했구나 싶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정팔이 네가 한 거냐? 그랬더니 몰라. 나 모르겠고 아무튼 네 고민거리 하나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아들부터 잘 케어해. 너 끊더래요. 그래서 정팔이 말로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나쁜 약까지 겹치면서 아들이 많이 망가졌지만 지금부터 치료를 받으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를 하게 했대요.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그럼에도 나아지질 않더랍니다. 이게 술 먹고 그게. 그리고 철민이 둘째 아들 한 번씩 둘째 아들한테 봐달라고 했대요. 예. 그 둘째 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 그림자 뒤에 붙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진지하게. 막내 아들이지만 철민아 아빠는 솔직히 이제 모르겠다. 아빠가 알아본다고 알아봐서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아들한테 그 뒷얘기는 다 못했대요. 이 어린아이한테. 그 무당도 효험이 없었고 이번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똑같고 근데 네 눈에는 또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렇고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못 내리겠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저랑 같이 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어떤 무속인을 만났답니다. 무속인을 만나가지고 그 무속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을 주진 않았대요. 500만 원 정도 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귀신 떼내는 그런 행위를 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안 보인다고
그리고 실제로 첫째 아들도 정말 많이 좋아졌대요. 술을 안 찾더래요. 이야. 너무 신기했대요. 진짜 오. 이거는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전화가 왔대요. 살려준, 그러니까는 좋은 무당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둘째 아들 네. 살려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고.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신받아야 된다고.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그 얘기를 하니까는 첫째 아들 뒤에 붙었던 귀신이 그냥 온 줄 아냐고. 둘째 아들 따라온 거라고. 그거 둘째 아들 옆에 있으려고. 둘째 아들 몸에 붙기에는 지금 영적 능력이 너무 세니까 첫째 뒤에 붙어가지고 니네 집을 말려 죽이고 있었던 거라고. 자, 떼긴 뗐다. 이거 근데 반복될 거다. 다른 놈이 또 붙을 거다. 이 집 누군가한테 붙을 거다. 둘째 아들 신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진행이구나. 예, 지금 그 얘기가 하나 있어서 끝이 좀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예.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지금 신내림을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근데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 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를 경험한 집안인 건 맞아요. 네. 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뭔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된다? 오. 이거는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저희도 지금 부모잖아요. 그러면, 예.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막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선뜻 받아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또 그러다가 결국은 뭐 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뭔 또 사달이 나고 그래서 끝끝내 어쩔 수 없이 받던가 또 이러한 코스를 밟게 되겠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섣불리 뭔가 말하기 참 그렇죠. 어렵네요. 쉽지 않죠. 왜냐면 또 이제 그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무속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버티다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돌비님 이게요. 이 이야기를 저 이분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네. 돌비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얘기하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나 동네 꼬마다. 나 돌비 채널에 나가는 동네 꼬마다. 네. 돌비 채널을 봐라. 그리고 내가 한 번쯤은 당신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 싶다. 네, 그러면요.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 제 호기심도 좀 충족을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해볼 수 있고 저는 이래서 돌비 채널이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예. 아무튼. 너무 좋아. 네,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오늘 이야기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의견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영상이 올라간다면. 그래서 예. 아마 그분도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맞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도 예, 좀 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동네꼬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댓글로 남겨질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저도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